안녕하세요. 어성거 친구들 반갑습니다.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매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일 거예요. 작년 오성고등학교 실제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저희가 스캔을 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혹은 출제 경향은 어떠했는지 자, 저희가 꿀팁 3가지를 마무리로 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지금부터 약 15분에서 20분간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등급을 향해서 다 같이 고고! 자, 실제 우리 작년 오성고 형님들이 시험을 쳤던 자,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자, 시험 날짜 2019년도 4월 30일 날 쳤고요. 오성고등학교의 상징답게 우측 상단에 한자성어 있습니다. 자, 총 7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문제로 되어 있고 가장 낮은 배점은 2.1점이고요. 가장 높은 배점은 3.1점입니다. 자, 그렇게 총 65점이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시험의 경향은 어떠했는지 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 학원에서 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번부터 2번까지 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자, 1번, 2번 둘 다 중요하거든요. 자, 특히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에서는 보기를 잘 보시면 이 시는 7호조의 음수율과 자, 요 시험을 치렀던 형님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다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자, 7호조의 음수율과 사문보를 기본 율격으로 삼아서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가시는 김소월의 시예요. 자, 김소월의 시라고 하면 7호조의 음수율과 사문보와 민요적 정서, 민요적 율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는 자, 김소월 시 전반적 혹은 가는 길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5번 선택지를 보면은요. 자, 부사다시는 행동의 멈춤을 어서는 행동을 강조하는 시어의 의미 대립이 나타난다. 자, 충분히 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 풀 수가 있는 말이 맞습니다. 자, 3번의 선택지를 다 같이 한번 볼게요. 7호조의 음수율이란 말이 자꾸 나왔어요. 자, 보기를 근간다면 맞출 수 있고 또 사실 학원을 다닌다면은 김소월 이꼴 7호조의 음수율 충분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인데 까마귀의 지적이면 행동의 재촉을 강물의 흐름도 행동의 재촉을 부각시키는 소재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감으로 풀면 되는 게 아니고 교과 내의 작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도 중요한데 2번 나작품에 대한 이해로 자, 우리 나작품은 1학년 때 살짝 봤던 거 제막매가 보셨습니까? 자, 제막매가나 혹은 찬기파랑가 혹은 서동요 우리 배웠죠?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자가 같은 장르인 바로 향가입니다. 향찰로 기록된 자, 우리 향가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4구체의 향가, 8구체 향가, 10구체의 향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오성고 1학년에서 2학년 된 친구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요. 1학기, 2학기 기말고사 때 어떤 문제 나왔죠? 4구체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 적으세요. 8구체 적으세요. 10구체 적으세요. 자, 그랬었죠. 자, 그것처럼 우리 오성고등학교는요. 한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의 장르적인 특징이나 또 다른 외적 지식을 많이 묻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자, 답은 쉬워요. 답은 화자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머지 답도 보면 2번이나 3번은 사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 구비 전승되다가 한역이 된 이후에 조선시대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향가는 그렇죠. 향가는 향찰로 기록이 된 기록 문학이에요. 4번 문제 향찰의 향가의 기본적 특징을 모른다면 틀린다는 거. 자, 이번에 5번 향찰로 표기되어 있으면서 예 맞습니다. 낙구를 활용해서 시상을 종결하고 구조적 완결성을 구현했다. 자, 언뜻 보면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구라는 것은 19체의 향가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드고의 모죽질환가는 1, 2, 3, 4, 5, 6, 7, 8 해서 8구체의 향가예요. 자, 그런데 8구체의 향가인 모죽질환가가 교과 내의 작품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5번의 선택지는 뭐라고요? 10구체 향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성고 친구들은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죠? 와, 이 작품의 종류가 향가고 향가 중에서 8구체 향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구체나 10구체가 나왔구나. 자, 그러면 만약에 김소월의 가는 길이 나왔다면 김소월의 또 다른 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자, 평시조가 나왔다면 어시조나 사설시조가 또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 3, 4번 밑에 우리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이 또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송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흔히 나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오송고등학교 친구들은요. 앞에 단원의 길잡이를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 본문을 공부하게 돼요. 본문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후에 학습 활동을 하게 돼요. 학습 활동을 공부하고 나면 이 비상 한 문화 교과서의 특징인데 더 읽어보기라는 게 있어요. 자, 사실 비상 문화 교과서는 양이 굉장히 많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되어 있는 단원의 길잡이, 즉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작품의 종류의 성격들, 자, 혹은 어떤 그 당시의 사조들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집은. 그런데 자, 특히 이 오성고등학교의 특징이 자, 이렇게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앞에 나와 있는 개론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가 바로 1단원이나 2단원에 있었던 개론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물론 학원에서는 다 배우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개론 공부할 때 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는요, 작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 나는 가시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시리 고려가요 알고 계시죠? 작자 미상의 동동도 나와 있습니다. 3번이나 4번 문제들 또한, 자, 교과 내 지문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자,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감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는 현대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자, 요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고 배점도 굉장히 낮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4페이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자, 9번부터 11번까지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훑어볼게요. 3점 1점이면은 최고 배점 문제예요. 이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9번에 1번 언어의 조탁이라는 단어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9번에 2번 어순의 도치. 자, 9번에 3번은 넘어가도 되고 9번에 4번 역설법. 자, 그리고 구체적 관념을 추상적으로 형상화. 자, 그리고 5번 이거 부드러운 어조 세련된 시어. 자, 이런 말이 있었어. 특히 9번에 4번은요. 자, 다 같이. 자, 9번에 4번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역설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설법 고2 친구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처럼 긍정적인 어감과 부정적인 의감, 즉 모순된 어울리지 않는 의미를 이용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 자, 그런데 역설법은 맞습니다. 자, 맞는데 구체적 관념을 왜 추상적으로 형상화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형상을 하는 게 뭐예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역설법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형상하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형광펜 칠한 것들 언어의 조탁이라는 것은 김영당 같은 시를 순수하게 아름답게 쓰는 1930년대 순수 시인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1930년대 순수시, 모더니즘시, 생명시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많이 말을 했을 거야. 순수시라는 것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고. 자, 그러면 언어의 조탁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또한 오란이 피기까지 해서 저게 1-1번이거든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고요. 10번은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배점이 1.6점이에요. 그죠? 자, 근데 1.6점이라도 굉장히 클 수 있어. 그죠? 탐미적, 유미적 비슷한 말입니다. 낭만적, 아름답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봄이나 모란이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이 작품에는 비꼬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거 결국은 단어 어휘력 문제로군요. 자, 11번 문제는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구조도기 때문에 풀 수도 있고 답도 쉽습니다. 자, 12번, 13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고, 자, 여기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단어 12번 문제, 반어법이라는 단어가 설명 없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성경 구정 방식이라는 것도 물론 배우시겠지만은 설명 없이 문학 이론이 쓰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형님이 별표 쳐져 있는 거 찾았습니까? 이제 물론 다행히 맞췄지만, 자, 14번 문제 맞습니다. 선생님도 이 작품에 이 문제에 별표를 쳐주고 싶어요. 자, 이 문제 작품에서 형식과 작가의 신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나오는 작품의 형식, 갈래와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반드시 알아놓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위의 지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떡하죠? 윤선도, 고산 윤선도의 시거든요. 근데 전혀 보세요. 없어요. 자, 이거 누구 건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나는 원래 작가가 없습니다. 자, 사설 시조예요. 그죠? 작점 이상의 사설 시조입니다. 자, 그거 외에도 밑에 물론 윤선도의 시도 있었고 성산문의 시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누구의 시인지 정보가 제시되고 않고 있어요. 자, 우리는 형식을 통해서, 즉 평시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4대부 작가라는 것을 추론해야 되는데 14번 문제는 실제로 작가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 다 같이 17번 문제 2점, 8점, 배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가시와 나시는요. 가시와 나시는 충분히 우리가 내신 공부를 통해서 혹은 자, 평상시 수업 중에 배울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물었어요. 자, A에 대한 이해입니다. 웃음과 열매는 시련을 통해 자신을 성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는 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여기서 웃음, 열매, 꽃, 열매. 자, 이 단어 두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징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다 알고 있으라는 문제예요. 자, 이 보기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웃음 나왔죠? 열매 나왔어요. 꽃 나왔어요. 자, 하지만 열매는 이미 나온 단어예요. 꽃도 나왔어요. 웃음이란 단어지만 이미 나왔어. 결국은 여러분들 이 단어에서 자, 이 보기에서 나온 것 중에는 웃음이란 단어, 열매라는 단어, 눈물이란 단어, 꽃이란 단어 이 네 가지를 무려 5개의 선택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단어들을 얼마나 상징적 의미를 그쵸 확장했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자, 외부 지문은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내부 지문을 어떻게 했다? 더 깊고 더 넓게 분석하도록 시험에서 유도했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도록 그 전에 잠깐 자 6쪽을 보면은 한자성어 좋아하는 학교예요. 자, 우리 그 우측 상단에 한자성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생규장전은 쉬운 작품이에요. 그리고 쉬울 뿐더러 많이 해주는 작품이기도 한데 자, 조금 허무하게도 19번은 개괄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자, 한자성어 문제가 나왔어. 그죠? 일장춘몽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각주구검. 자, 각주구검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고 하필이면은 이게 좀 다소 어려운 한자성어인 각주구검이 답으로 배정되었다는 거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한자성어 문제 우리 오성고 친구들 게을리하면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굉장히 어려운 가사입니다. 역시나 5개, 자, 5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작품이 정철의 송민곡과 박일로의 누앙스라는 작품이고요. 둘 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자, 우리 가사라는 작품의 갈래 들어보셨죠? 시조에서 밑으로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운문문학에서 산문문화로 가게 만드는 과도기적인 장르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연합 친구들 송민곡 모르는 친구 있을까? 삼인곡에 이은 송민곡 자, 기억납니까? 감녀와 을녀의 대함으로써 자,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연군 가사였어요. 자, 누앙사 수능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해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5개 문제 또한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단어 하나 뜻의 상징적 의미를 다 물었습니다. 자, 특히 22번 문제 보면은요. 이 단어는 어떻다. 요거는 이렇다. 물가는 어떤 거야. 꿈속에서 해서 단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특히 24번도 그렇습니다. 자, A부터 E까지의 의미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외적인 것까지는 공부하기에는 자, 1학기 중간고사에는 연계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의 기본 개념을 모른다면은 절대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 우리 같이 선생님과 몸소 깨달았습니다. 자, 물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 외에 그 다음에 쳤던 기말고사는요 당연히 외부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성고등학교 내신시험지 1등급을 잡는 꿀팁 3가지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성고등학교 100점 맞는 꿀팁 따단
자, 죄송합니다. 꿀팁이죠. 100점 맞는 법 꿀팁 3 두둥. 자, 음향 효과가 없어서 선생님이 입으로 냈어요. 자, 꿀팁 3가지. 첫 번째. 자, 우리 아까 뭐 봤을 거야. 그죠? 단원의 길잡이. 이제 물론 이 단원의 길잡이 안에는요. 형식적인 특징과 그리고 시대적 흐름. 우리 비상한 교과서에 이 나눠져 있는 유형이 1단원, 2단원, 3단원 이래 보면 자, 뭐 한국 문학의 흐름으로 나눠서 어느 시대, 어느 시대, 어느 시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충실하게 보면서 시대나 혹은 그 당시 이제 어떤 뭐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어떤 작가층들이나 해서 조금 한 작품이 있으면은 그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바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고전이 강한 학교라는 것, 한자성어 중시한다는 것. 해서 우리는 오성어 친구들은 이 고전 문학이나 특히 이제 시를 신경 쓰셔야 돼요. 시. 자, 이 소설, 현대 특히 현대소설 공부를 많이 해놔도 100점이 많이 높지도 않고 또 사실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강한데 자, 고전, 아까 우리 마지막에 봤던 누앙사나 송민곡은 어땠어? 자, 고전이면서 시였잖아요. 자, 이런 거 오성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뭐를 공부하자? 그렇죠. 고전시 공부에 놓자입니다. 자, 우리 이미 1학년 때 많이 느꼈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핵심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 활동 놓치면 안 되는 첫 번째 수성구에서 첫 번째 학교가 바로 오성고등학교예요. 자, 오성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습 활동의 문제를 조금 심화시켜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시험지를 통해서 오성고등학교 시험 분석 꿀팁 3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모든 작품들 학원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선생님들은 완벽하게 열심히 수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완벽한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이 세 가지 꿀팁에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면 이 영상 테프리에서 1쪽부터 7쪽까지 우리 선배님들의 그치 시험 유형도 한번 보시고요. 재미나게 한번 풀어도 보시고요. 자,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위한 유일한 길 예남국어학원의 1타 강사 김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